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탐방 분석 채널 바텀업 플러스입니다. 저는 GS너 최승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보안업체 지니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탐방을 다녀온 후 IR 팀장님과 여러 번의 전화통화로 좀 더 이해를 높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업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동안 보안기업 주가들은 투자자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곤 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더욱 진행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끈 빈번한 해킹 사건들, 그리고 인증시장의 확대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좀 달라질 때가 된 것 같다는 미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맞을까요? 누구나 수긍하는 정보산업의 중요성만큼 이제 산업도 성장하고 기업도 커져서 이를 주가가 반영하는 여정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지 그것을 판단해봄이 이번 분석의 목적입니다. 지니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 정보보호산업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았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은 그림 왼쪽부터 정보보안, 물리보안, 그리고 융합보안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의 유출이나 훼손 등을 방지하는 것이 정보보안이고요. 물리보안은 재난이나 재해, 범죄 등에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겠죠. 앞으로 많이 성장할 분야로 지목되는 융합보안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이 결합된다거나 정보보안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솔루션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실까요? 파란색 막대로 그려진 융합보안은 이제 초기 성장 단계여서 사실상 시장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융합보안의 영역입니다. 보안기업들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요? 지니언스는 현재 회색 막대인 정보보안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안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2에서 3%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경제 체력에 비하면 많이 왜소합니다. 그가 한국 보안기업들의 주가 한계도 여기에서 기인했겠죠. 자,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니언스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지니언스에 이어서 추가로 보안기업들을 공부하고 소개하면서 한국 보안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지니언스는 NAC와 EDR이라는 보안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표를 보시면 각각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보안 솔루션 부문에 해당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 부문은 2019년에 7,716억 원으로 5.8% 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표에서 각각 분야의 시장 규모와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를 좀 찬찬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보보안 부문별로 국내 시장 규모를 어림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숫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2020년은 아직 종합적으로 집계된 것이 없는 듯 하고요. 또 출처에 따라 시장 규모 측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산 제품의 포함 여부, 유통업체의 매출을 포함했는지 여부, 분류에 따른 차이 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 보안 시장이 세계 시장에 비해서 약 2~3%라고 말씀드려서 실망하셨을 텐데요. 약 3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더 세분화해서 분야별로 구분해 놓으면 기업별로 겨냥하는 시장의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지니언스를 예로 볼까요? 그림 왼쪽 파이 그래프는 국내 네트워크 보안 시장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즉 NAC 제품을 만드는데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회사입니다. 파이 그래프에 있는 NAC 부문의 비중 8%를 적용하면 현재로선 지니언스가 타겟하는 시장 규모가 대략 500~600억 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 1위 업체인 지니언스의 2019년 매출 총액은 249억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타겟 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매출의 규모와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른 보안기업들 상황도 비슷합니다. 상장된 보안기업들 상당수가 해당 보안 분야의 1위 또는 상위 업체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은 각각 시장의 작은 크기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장 보안업체들의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리고 주가 지표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약 30여 개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1000억을 넘는 기업은 몇몇에 불과합니다. PER 등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데 이를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매출과 이익 규모가 작은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정보 보안 기업이 지금의 작은 시장 규모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비로소 시장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기업의 성장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분야별로는 상위 업체들이라고 하지만 각각 세분화된 작은 시장이 더 커지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과연 성장과 확장의 시간에 들어섰는지, 또 전략과 돌파구를 갖고 구체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니언스가 작은 시장 규모를 극복하고 성장의 파이를 키우려면 회사 차원의 전략이 작동해서 성과를 구하고 보안 분야의 유리한 산업 환경 그리고 정책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표는 회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장 요건들을 정리했고 여기에 부합하는 지니언스의 최근 제품 전략을 옮겨놨습니다. 지니언스는 2019년 249억 원에 그쳤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첫째, 시장 점유율 상승을 도모할 DPI라는 기능이 보강된 제품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잠재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안 투자에 인색했던 중소기업에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형 NAC 제품 판매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중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있겠죠. 지니언스는 EDR 보안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 시장과 경쟁하여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와 정책 측면에서도 보안 시장 확대에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보안 산업에 대해 지금쯤 검토해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디지털 환경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정책 보강이 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오른편의 내용들은 요즘 매우 익숙하게 듣고 있는 현상이나 정책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 시장의 확대와 연결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비대면 바우처 기업 선정 사업은 잠재되어 왔던 중소기업들의 보안 수요를 유발하고 비대면 업무 환경의 부상은 엔드포인트, 즉 단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서 지니언스 NAC 제품에 대한 성장률을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융합보안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 시장의 규모를 크게 확대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 성급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쯤 공부를 시작해두고 나름의 잣대를 마련해 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니언스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환경과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마침 회사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황에 걸맞는 제품 전략을 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상황 변화에 조짐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제대로 성사될지 또다시 소문난 잔치에 그칠지 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 보안 솔루션의 핵심은 단말, 즉 엔드포인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여러 단말들을 탐지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내고 이들을 차단하도록 조처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안 기술의 강점을 갖고 집중해서 국내 지배적인 사업자로 자리 잡은 것이죠.
우리말로 네트워크 접근이라고 하는 NAC나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을 뜻하는 EDR 모두 단말단의 식별이나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현재 지니언스 매출은 NAC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상에는 제품 구분이 상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잠정실적에선 EDR 매출 비중이 10% 선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져서 제품 다양화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NAC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회사의 네트워크에는 PC를 비롯해서 여러 단말,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결, 즉 접속되는 단말에 문제가 있거나 생기면 내부 네트워크 자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해킹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NAC는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사용자 그리고 단말의 상태를 점검하는 솔루션입니다. 우선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이전에 단말을 식별해서 접속하면 위험할 수 있는 단말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식별, 인증 단계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이름, 비밀번호, 맥 주소, 그리고 단말의 종류와 단말의 보안 상태 등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OK를 받은 단말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연결 이후에도 단말에 이상한 변화가 있는지 계속 판별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말의 상태와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가 있으면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역할을 바로 NAC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NAC는 필연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단말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에 소위 가시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얘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성이라는 것이 보안에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려운 정보 보안 지식까지 안 가도 됩니다. 수긍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사이버 공격자는 기업과 접점에 있는 단말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단말을 노리는 악성 코드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접속하는 단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조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NAC가 제공하는 단말 가시성이 매우 요긴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네트워크는 더욱 복잡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사라지고 내부 직원과 외부인들이 구분 없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계선에 장치해 두었던 솔루션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보 보안의 중심이 네트워크에서 단말로 이동하는 새로운 요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짧게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보안에서 엔드포인트, 가시성이 다시 크게 부각받게 되는 변화들입니다. 단말 가시성으로는 NAC가 가장 주도적인 솔루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NAC 시장에선 지니언스가 국내 1위이고 크게 앞서 있습니다. 나라장터 조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전체 시장에서는 아마도 50% 정도 점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작은 시장 규모가 기업의 성장과 주가에 제한을 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NAC 시장의 양적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서 회사 차원의 제품 전략도 가세하고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구독형 NAC 출시는 정부의 바우처 지원 사업과 맞물려서 중소기업의 신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DPI, EDR 같은 기술 개발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단말의 가시성 측면에서 회사가 자랑하는 DPI 솔루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NAC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1등 업체의 수혜가 클 것이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지니언스가 가질 공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니언스 NAC 매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15% 이상 20%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 정체되었던 매출 성장이 다시금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글로벌 NAC 시장 보고서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글로벌 NAC 시장이 연평균 10.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가시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보보호산업 매출은 코로나 사태 전까진 약 12% 정도의 연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국내 NAC 시장 전체도 10에서 15% 정도 성장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산업용 기계나 공정 운영을 위한 기술과 제어 시스템, 즉 OT와 ICS는 주로 외부와는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입니다. 따라서 보안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생산 기기와 시설,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IoT 환경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IT 영역의 보안 위협이 공장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안전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으로선 불량의 문제, 생산성과 효율성, 제조 자체에 대한 막대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 기업들에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보안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보안 시장이 더 이상 세계 보안 시장의 2~3% 규모에 그친 채 작은 시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EDR은 지니언스가 보안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고 단말단에서 가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배력을 공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빨간 밑줄을 쫓아가다 보면 EDR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상 행위를 모니터링하는데 알려진 위협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NAC 혹은 기존 타사 제품과도 연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EDR은 해외에서 이미 성장성이 부각된 상태여서 가트너는 2015년에서 20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의 특성은 악성 코드가 더욱 지능화 고도화돼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엔드포인트, 단말단에서 실행되고 은닉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려진 위협에 대응하는 백신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방어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EDR은 단말 기반에서 실시간 이상 행위를 발견해서 위협과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는 2017년에 EDR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부터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20년에 10만 노드수를 돌파하면서 누적으로 16만 노드수가 되었고 레퍼런스를 남길 만한 굵직한 수주 실적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DR 사업은 지니언스의 매출을 점점 레벨업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존 NAC 위주의 매출 구성에서 제품 다양화를 성사시키는 것이고 EDR이 기존 백신 시장을 일부 대체하거나 보완해서 매출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니언스 NAC 솔루션과 연동해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보안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DR은 대부분 구독형 매출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매출이 누적되면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지니언스 EDR 매출은 2020년에 약 10% 비중을 상회한 듯한데요. 제 예측으로는 2023년에는 25% 이상의 매출 비중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단말단의 가시성이 중요해지면서 NAC 보안 솔루션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EDR 사업이 개화되면서 지니언스의 성장이 확장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니언스 매출 규모도 현재 260억 원대에서 앞으로 상당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분석 영상 2편에서
지니언스에 대한 제 실적 추정과 더불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분석 영상 2편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